안녕하세요 여러분. Q&A에서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동안 또 요청이 이거는 항상 꾸준히 정말 많은 컨텐츠긴 한데 제 인스타 사진 보정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먼저 제가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들 중에서 종류가 좀 있어요. 이런 느낌 사진들 있고 또 이런 느낌 사진도 있고요.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사진들을 어떻게 찍는지 카메라 정보, 필터, 보정법, 나름의 꿀팁, 구도 이런 것들 알려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사진의 느낌이 뭔지를 정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인스타 피드도 보면은 사람마다 전부 다 느낌이나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들이나 메인으로 밀고 가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무드를 먼저 정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래도 제가 좀 지키고 싶어하는 무드들 중에 몇 가지는 저는 대비가 너무 강한 사진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사진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드도 보시면은 메인으로 이렇게 밀고 가져가는 주요 컬러감들 중에 제일 아마 지배적인 게 약간 채도 살짝 빠진 색깔. 예전에는 이제 화이트, 베이지 쪽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베이지에서 약간 샌드 느낌의 그런 것들이 좀 꽂혀가지고 그런 색감들 위주로 맞춰주고 있긴 하거든요. 보통 카메라로 찍는 사진들은 저는 거의 다 웬만하면 플래시를 터트려서 찍고요. 플래시에 안 터트리는 사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 정보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 제품입니다. 캐논 G7 마크 3고요. 이걸 제가 예전에 원래 유튜브 찍으려고 동영상용으로 산 거거든요. 이게 색감은 진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카드가 없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면 약간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이게 색감은 진짜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화각이 좁고 초점을 너무 못 잡아서 동영상보다 저는 사진용으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플래시 이거 올라온 거거든요. 플래시 설정도 강제 발광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플래시가 터지게 설정을 해놓고 찍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면이 이렇게 틸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고 셀카 찍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저는 보통 이제 다른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할 때 이 카메라를 많이 쓰고 빛의 양이 좀 부족한 곳 있죠. 어두운 곳이나 아니면은 해질녘 이럴 때 플래시 터트려서 찍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저는 그냥 완전 쨍쨍한 대낮에도 플래시 터트려서 찍고 카메라랑 피사체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야 돼요. 플래시를 켜서 찍으면 낮에는 잘 안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보여요, 생각보다. 지금 빛이 살짝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연광인 상태에서 플래시 없이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받는 전체적인 빛은 있는데 얼굴 바로 앞에서 탁 쏴주는 빛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이런 얼굴에 굴곡진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 그림자가 지거든요. 제가 찍어보니까 느꼈던 게 사람마다 플래시를 켜는 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플래시 없이 찍는 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얼굴에 굴곡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런 광대 부분이라든지 저는 이마에 좀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마나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에서 플래시를 팍 쏴줬을 때 좀 대비가 줄어들면서 살짝 평평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굴곡이 많으신 분들은 플래시 터트리는 게 잘 어울리고 내 얼굴 굴곡이 별로 없고 살짝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차올라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플래시를 켜면은 이 면적들이 더 강조가 돼서 선호하는 느낌의 사진이랑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그런 골격적인 특징 때문에 플래시를 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플래시 감성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플래시 많이 켜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플래시를 켰을 때는 그렇게 얼굴의 특징이 훨씬 더 잘 드러나는 거죠. 좀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플래시 때문에 오히려 더 그림자지고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들은 더 튀어나와 보이고 플래시 터뜨릴 때도 주변에 빛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완전 새까만 가로등 하나 없는 그런 데서 플래시만 터뜨려서 찍으면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어두우면 이 머리랑 배경이랑 다 뭉개져가지고 얼굴 여기만 이렇게 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짝 빛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보시면 이런 사진들은 다 이 카메라 플래시 켜서 찍은 거고요. 촬영 모드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토로 놓고 찍습니다. 플래시 켜서 찍을 때는 제가 하나하나 조도나 이제 셔터 스피드 같은 걸 맞추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놓고 찍는데 그러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맞춰서 찍어주거든요. 특별한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제 이 카메라는 행사장에 갔을 때 특히 많이 써요. 포토존 같은 거 예쁘게 잘 돼 있는데 생각보다 조명이 조금 사진 찍기 조금 애매한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는 플래시 터트려서 팍 찍어주면은 빛 어느 정도 있고 너무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역광 사진 찍을 때 해가 내 등 뒤로 가 있을 때 그럴 때도 이 카메라로 플래시를 켜서 찍어줘요. 큰 광원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엄청 큰 빛이 내 뒤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실루엣, 라인은 살려주면서 얼굴이 잘 보이는 거죠. 색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잡히고 사진을 찍을 땐 그렇게 찍고 역광 사진은 제가 추가로 더 보정을 하긴 하는데 그건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런 해변에서 찍은 사진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면은 뭔가 빛의 방향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공존할 수 없는 방향에서 빛이 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기 빛이 오는 느낌? 이런 것들
다 앞에서 플래시 터뜨리고 해를 뒤에 두고 찍은 그런 사진들이고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약간 드리미한 이런 느낌의 사진이 나옵니다. 빈티지 카메라는 아니다 보니까 플래시가 아까 보신 것처럼 좀 센 편이거든요. 또 엄청 선명하게 나온단 말이죠, 사진. 내가 좀 깨끗한 화질의 선명한 그런 사진들을 찍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로 찍으시면 되고요. 이 카메라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엄청 많이 쓰시고 인플루언서 분들도 아마 엄청 많이 쓰실 거예요. 워낙에 예전에 브이로그 카메라로 유명했던 거기도 하고 해서 가끔 이런 걸로도 찍으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도 많이 찍는데요. 보통 풍경이나 음식이나 사물 이런 것들 찍을 때 제일 많이 찍고 인물 사진도 그냥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많이 찍어요. 이런 느낌의 사진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아이폰 기본 카메라 후면으로 찍은 거거든요. 캐논 카메라랑 아이폰 기본 카메라 찍는 거랑 색감이 확실히 달라요. 아이폰 기본 카메라에서도 사진 찍을 때 세팅 값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프로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저의 세팅 값을 좀 보여드리자면 먼저 이렇게 셀카를 켜면은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딱 올리면 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노란색 요거를 딱 눌러주시면 넘기면 이런 필터들도 있거든요. 이게 기본인데 저는 기본으로 말고 쿨 필터를 씁니다. 여기서 온도를 19도로 낮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셀카 찍을 때 그냥 이렇게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 밑에 요거 누르면은 조금 더 넓어지긴 하는데 혼자 찍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또 너무 먼 느낌 들 때도 있더라고요, 셀카는. 아무래도 멀리 쫙 당기다 보니까 이런 머리 위쪽이나 턱 아래쪽 카메라 이런 화각 끝부분 있죠. 여기에 가 있는 부분들의 왜곡이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이마가 조금 더 길어지죠. 이런 왜곡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하고 찍는 걸 선호하긴 해요, 셀카는. 그리고 아이폰으로 셀카 찍으면 사진 보정이 자동으로 되니까 분명히 여기 카메라로 봤을 때는 이런 색감이 아니었는데 찍고 나서 약간 이상하게 색감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사진 찍을 때 애초에 그냥 이렇게 찍는 거랑 이 하얀색 버튼 있죠. 이거를 왼쪽으로 살짝 당기면 연사 촬영이 돼요. 그렇게 찍으면 색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요게 그냥 찍은 거고 요게 연사로 찍은 거 확실히 색감 차이가 있죠. 이렇게 찍으면 크게 색 보정하지 않아도 색감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격자 세팅을 해놨거든요. 요거는 카메라 설정 들어가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총 9칸 세팅을 해놓으면은 남이 찍어줄 때 이걸로 수평을 맞추기가 되게 편해요. 아무리 예쁜 배경에 좋은 환경에서 사진을 찍어도 이 카메라 수평이 안 맞으면 사진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전 무조건 수평 맞춰서 찍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면으로 찍을 때도 카메라를 나의 눈높이 아니고요. 피사체의 눈높이에 맞춰야 예쁘게 나와요.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그래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할 때 나랑 키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내 키랑 비슷한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해야 잘 나오더라고요. 서로 눈높이가 맞으니까 찍는 사람도 편하잖아요.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게 카메라의 앞뒤 각도예요. 이렇게 기울기. 앞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찍을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위로 찍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찍었을 때는 전신을 찍을 때는 다리는 길게 나올 수 있지만 사진이 조금 어색할 수 있고 이렇게 낮춰서 찍으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찍듯이 찍는 그런 포인트 오브 뷰가 된단 말이죠. 머리가 더 커 보이고 다리는 조금 짧아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이랑 90도를 이루게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습 안 해보면 조금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보기 편한 각도로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은 생각보다. 그리고 다리 길게 나오게 찍어주려고 전시사진 찍을 때 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저는 그거를 딱히 선호하진 않아서 그냥 딱 요 격자의 가운데에 내 몸의 중심이 오게끔 찍으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가 피사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딱 가운데 오게. 그리고 이렇게 찍는 거랑 다리 길게 찍어주려고 이렇게 찍는 거. 좀 키가 커서 약간 이렇게 내려 찍듯이 찍는 거. 이 사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보이잖아요. 정면으로 찍은 게 최대한 뭔가 다른 부위에 왜곡 없이 찍히고 약간 밑에서 찍으면 다리는 길어 보일 수 있어도 약간 여기 얼굴 아래쪽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거나 이런 구도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또 나의 추구미랑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 찍는 거는 확실히 여기 뒷부분이 이렇게 부각돼서 보이죠.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정면 저는 선호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카메라가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얼굴이 딱 화면의 정중앙에 있고 위에 여백이랑 얼굴 아래 부분에 여백 있죠. 여기 비율이 거의 1대1대1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되게 복잡한데 그냥 계속 찍어보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 아무튼 뭐 제가 아이폰으로 찍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 있죠. 이런 거는 빈티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요. 발리 갔을 때 찍은 그 사진은 제 카메라가 아니라 써니 카메라로 찍은 거여가지고 써니가 카메라 정말 알려줘서 요 카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치앙마이에 가서 찍은 카메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구매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찍지도 않았고 인스타에 많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걸로 찍은 사진을 또 카메라 정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요겁니다. 완전 옛날 디카거든요, 이게.
거꾸로 들었네. 이게 올림푸스 제품이고요. M1200이라는 모델이고요. 빈티지 카메라는 중고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팔고 전자상가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많거든요. 저는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제 거는 12.0 메가픽셀이에요. 근데 이 픽셀의 수가 또 너무 높아서 화질이 너무 좋아버리면 그 디지털 카메라 특유의 빈티지한 느낌이 살짝 안 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10에서 12 요 사이가 가장 디카 특유의 느낌을 좀 잘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써니가 알려줬어요. 같이 발리 갔을 때 써니가 이런 카메라를 몇 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봤는데 이 카메라 회사별로 느낌도 너무 다르고 사진 너무 예쁘고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전원 켜면은 딱 요렇게 엄청 조금이죠. 요렇게 튀어나오는 이것도 무조건 플래시 해가지고 찍는데 얘는 찍으면 이런 느낌. 이거보다 플래시는 확실히 약하긴 하거든요. 이게 딱 보시면은 카메라 렌즈의 크기도 다르고요. 얘가 화각이 더 좁아서 화면이 더 크게 나오거든요. 같은 위치에서 봐도. 그리고 색감도 너무 다르고 얘는 확실히 좀 뽀샤시하고 현대적인 되게 예쁘게 보정된 것 같은 그런 색감이라면 이 올림푸스 카메라는 살짝 탁하게 나와요, 조금. 이 모델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찍었을 때 얘가 확실히 좀 드리미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얘는 화면 액정 틸트는 안 돼가지고 셀카를 찍을 때는 그냥 이렇게 찍어야 되고 근데 이제 화질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 셀카 잘 나와요. 얘는 이제 너무 옛날 제품이어가지고 안에 메모리 카드가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좀 짧게 생겨가지고 보통 메모리 카드는 맥북에 그 슬롯이 있어요. 거기 바로 꽂아서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것들은 리더기가 따로 필요합니다. 요런 카드 리더기. 그냥 여기 슬롯에다가 카드 꽂고 컴퓨터랑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런 빈티지 카메라들이 옛날 제품이라서 요런 번거로움은 있다. 근데 이 캐논은 그냥 휴대폰에 캐논 사진 어플 깔면은 블루투스로 그냥 이 카메라 안 켜도 옆에만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다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긴 한데 또 빈티지만의 색감이 있으니까 스토리도 이런 건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럼 뭐 제가 쓰는 카메라 정보는 이렇습니다. 이게 다예요. 정말 뭐 별거 없죠. 이게 또 카메라별로 이 배율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아이폰으로 찍을 때는 이 자체 줌하는 거를 딱히 선호하진 않아요. 제가 릴스에 올렸던 이런 영상처럼 완전 멀리서 파파라치 컷을 찍는 게 아닌 이상은 애매하게 막 1.4, 2배율 이렇게 찍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찍으면은 뭔가 애매하게 화질만 깨지고 비율도 약간 애매하게 나오는 것 같고 제 키에서는 아이폰에서는 그냥 딱 24mm 1배율로 찍습니다. 이렇게 찍고 나중에 사진 편집할 때 조금 크롭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찍고 있고요. 또 이게 인스타 비율이 있거든요. 인스타에는 3:4 비율로 올라가는데 이 카메라로 찍으면 거의 9:16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진 편집할 때 그런 비율 다 잘라서 하고 이제 사진 색감 보정하는 방법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다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 아이폰 사진첩 딱 들어오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수정 있죠? 이거 누르면 돼요. 편집. 여기서 저는 화면 밝기를 최대로 올리고 얘를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좀 어두운 그림자 지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이 살짝 밝아지거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살짝 낮추면은 이 메이크업 색감이나 이런 게 잘 보여요. 사진은 이제 이런 하얀 부분들 있죠. 흰기를 조금 빼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림자 살짝 올려주고 얘는 거의 티가 안 나긴 하는데 그리고 이 콘트라스트를 전 조금 낮춰요. 많이 낮출수록 이렇게 이런 느낌의 사진이 되고 높일수록 되게 진한 느낌이거든요. 여기서도 벌써 이 정도 차이가 나죠. 사진별로 이렇게 그냥 조절해주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서 보면서. 그리고 밝기는 살짝 낮추면 조금 더 선명해지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온도. 이번 찍힌 사진의 느낌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진이 너무 푸르게 찍히면 얘를 올려서 좀 따뜻하게 만들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충분히 제 기준에 따뜻한 느낌이라서 약간 낮춰요. 그러면 피부 붉은기가 살짝 빠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틴트에 들어가서 저는 사진 전체적으로 약간 핑키쉬한 느낌이 들어가는 게 뭔가 좀 예뻐 보여가지고 얘를 살짝 올립니다. 얘를 쫙 올리면은 진짜 완전 붉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내리면은 그린빛이 많이 돌고 이 정도만 올려줍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또 봤을 때 흰색 배경이 좀 너무 푸른빛이 돈다 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약간 온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선명도 쫙 올려주면 됩니다. 선명도 너무 많이 올리면 머리카락 질감이 이렇게 다 살아나서 약간 좀 사진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명도는 진짜 저는 20을 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8에서 13 정도 사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인스타 피드 짱 사진을 보정할 때 제일 신경 많이 쓰거든요. 색감을. 다른 피드들이랑 톤이 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전에 올린 사진이 뭔지 인스타 켜서 이렇게 보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그냥 대충 쓱쓱 비교하면서 보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색감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모르겠다 하시면은 또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앨범에다가 추가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스타 피드 앨범을 따로 만들어 놓거든요. 인스타에 올렸던 그리고 올릴 첫 번째 사진만 추가를 하는 거예요. 배열을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진짜 딱 피드 느낌 그대로 보이거든요. 얘를 쫙 늘리면은
진짜 이렇게 피드 느낌이죠.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은 지우고 방금 추가한 요 사진 있잖아요. 요게 첫 번째로 갔을 때 느낌. 이래 그냥 꾹 눌러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옮겨서 첫 번째로 보내주는 겁니다. 인스타에 올린 것처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이 약간의 꿀팁 아닌 꿀팁이다. 인스타 사진의 분위기를 예전에는 그렇게 맞췄고요. 요즘에 그냥 귀찮아서 여기서 어플로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올리긴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 나름의 피드 꾸미기를 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인물 사진만 따르르륵 붙어서 올라가면은 그 느낌이 살짝 죽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배경 사진들이나 사물이나 풍경 같은 것들을 끼는 거죠. 인물 사진을 찍어도 약간 그 배율이 다르잖아요. 상체만 나온 게 있을 수 있고 전신 사진이 있을 수 있고 인물의 비율들도 약간 조금씩 다르게 변주를 줘야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여러 장 찍은 사진이 있는데 다 마음에 들어서 다 올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장을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3장 중에 첫 번째 놓을 걸 고르고 중간에 들어가는 사진 그런 거 있죠. 하나를 골라서 좀 잘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옷이 조금 더 잘 보이게 자른다거나 얼굴 위주로 이렇게 크롭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껴주면은 너무 그냥 똑같은 사진처럼 보이지도 않고 약간 느낌 있게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내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크롭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진을 크롭할 때도 보이시죠? 제가 이거 비율을 지금 조절을 해놓은 건데 원본을 보면은 이런 사진이에요. 원래 캐논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고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옆으로 넘기면 3대4 이걸로 먼저 해주고 중간에 격자 안에 내가 들어오도록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살짝 줄여도 되고 살짝 이렇게 크롭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피드에서 봤을 때 이런 비율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에 공간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다시 들어가서 살짝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머리 위에 공간이 더 생겼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진을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똑같은 데서 찍은 사진들은 보통 색감이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방법인 것 같긴 한데 포장할 때 편집 복사하는 거 있거든요. 카피 에디트를 누르고 복사하고 싶은 사진을 다시 꾹 눌러서 페이스트를 눌러주면은 색감이 똑같이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정 안 해도 된다. 만약에 여러 개의 사진을 하고 싶다 하면은 또 카피 에디트 해주고 여러 사진 한 번에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꾹 눌러서 페이스트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색감이 한 번에 따르륵 다 바뀌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다, 편집할 때. 근데 저는 하나하나 사진별로 보면서 세세하게 색감 조정을 하는 걸 좋아해서 웬만하면 그냥 하나씩 따로 색감 조정을 해요. 이런 느낌. 그리고 보정 어플, 포토샵 하는 어플은 저는 페이스 튠을 쓰고요. 유료 결제를 해서 씁니다. 얼굴 골리기 약간 이런 승모 라인 이런 거 살짝 보정하고 실물은 입체인데 사진은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물이랑 최대한 비슷하게끔 보정해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진 찍어줄 때 포즈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근데 이거는 약간 살짝 부끄럽지만 이거 맹연습이 필요해요. 남들이 찍어줄 때 자연스러운 포즈를 하는 것도 많이 찍혀보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뭔가 어색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내 시그니처 포즈를 한두 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색할 때마다 그냥 그 포즈를 하는 거예요. 사진 포즈를 취할 때 가장 어색한 게 손이 공중에 그냥 이렇게 떠있으면 되게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뭔가를 잡아라. 가방 끈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허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도 되고 머리를 그냥 이렇게 만져도 되고 이런 식으로 손이 놀지 않게끔 공중에서 진짜 그냥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찍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포즈 여기서 조금 더 변주를 주면은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다거나 어깨를 이렇게 잡는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다. 이런 포즈 같은 거는 그냥 내가 딱 외워서 할 수 있는 거 몇 개만 딱 만들어두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 사진을 누가 찍어주는지도 생각보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같이 여행 가는 친구들이 찍어주거나 아니면 동생들이 찍어줄 때도 있고 만약에 행사장 같은 데를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 계시는 스태프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찍기도 하고 저는 보통 친구들이랑 여행도 많이 가고 같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서로 이제 품앗이 하는 거죠. 휴대폰으로 찍을 때 어플 같은 것도 뭐 쓰는지 물어보시던데 어플은 안 쓰고요. 그냥 전 무조건 아이폰으로 찍을 땐 기본 카메라만 고집합니다. 그렇게 기본으로 찍은 사진들이 나중에 봤을 때 시간이 지나도 너무 옛스럽지 않고 그때 분위기나 그런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느낌이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긴 합니다. 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혹시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었거나 하신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댓글 달아드릴 거고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이런 영상 예전에 찍은 것도 있는데 아마 거기서 크게 바뀐 건 없을 거예요. 그냥 해봤자 뭐 카메라 정보 이런 것만 조금 바뀌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안 누르셔도 상관없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